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가관에 근무하는 박서준입니다. 네, 밭특가에 근무하는 이동훈입니다. 봄에 심은 포도나무의 새 가지가 짧게는 한 1m, 길게는 지금 3m 정도에서 생장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가지 생장이 어느 정도 만만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의 등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8월 10일경에 1차 순지르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1차 순지르기 한 이후에도 가지가 생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기적으로 순지르기를 통해서 양분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 심은 포도나무의 1차 순지르기를 8월 10일경에 하는 것은 가지가 지나치게 굵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가지의 굵기가 18mm 이상 굵게 되면 이듬해 본눈에 발화율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을 우려해서 농가에서는 겨순 한눈 전적을 하게 됩니다. 원가지 굵기가 11에서 15mm가 되면 이듬해 봄에 본눈의 발화율과 꽃송이 발생률도 높게 됩니다. 여름철은 긴 장마로 인해 7, 8월에 평균 일조 시간이 다른 달에 비해 짧고 특히 지난해는 더욱 짧았습니다. 지난해 농가들은 7, 8월에 짧은 일조 시간으로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7, 8월에 긴 장마에도 5일 간격으로 물을 주었다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7, 8월에 짧은 일조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착과량 조절과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착과량은 송이 무게가 500에서 700g이라면 송이를 한 가지에 한 송이만 착과시키고 물은 10아르당 10에서 15톤을 5일 간격으로 줍니다. 만일 여름철 고온기에 당도를 올리기 위해 물량을 줄이면 관수량 부족으로 인해 잎이 기공을 닫아서 광합성이 부족하게 되고 당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햇볕 대임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은 봉지를 씌우고 나면 포도나무에 무엇을 주면 당도가 올라가고 또는 알이 커지고 착색이 잘 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습관적으로 물약을 연면 시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약을 연면 시비한 후 효과에 대해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을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주어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물약을 줄 때에는 준 곳과 주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약은 주지 않더라도 물약을 준 곳과 동일하게 물량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에 비료, 퇴비 및 유기질 비료 등을 토양에 정상적으로 주어서 생육을 잘 한다면 품질 향상을 위해 물약을 습관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 품종이 4월 20일경에 발화하였고 송이 무게가 500g이라면 9월 15일경에 당도는 17에서 18브릭스로 돼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물약을 아무리 주어도 9월 15일경에 당도는 20브릭스까지 상승하진 않습니다. 포도 성숙기에 당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숙기 때 물을 지나치게 주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800g 이상의 큰 송이를 한 가지에 두 송이를 착과시키는 겁니다. 포도 샤인머스켓 품종에 있어 당도 18브릭스를 만드는데 광합성을 통해서 약 12브릭스 정도, 포도알 자체의 광합성을 통해서 약 4브릭스, 포도알 속에 유기산 등이 전환되어 2브릭스 정도를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당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광합성 산물입니다. 이 전체 당도에 있어서 약 70%를 만드는 광합성 산물은 포도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하우스 및 비가림 시설에서는 병해충을 잘 관리할 수 있으므로 물을 강우에 관계없이 10아르당 10에서 10톤을 5일 간격으로 주면 광합성 산물을 쉽게 최대 양으로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알 자체 광합성입니다. 포도알 자체 광합성은 광환경과 밀접하므로 포도나무가 어릴 때는 진한 녹색 봉지를 씌워주고 성목일 때부터는 연한 녹색 봉지를 씌워줍니다. 또한 원가지 1m당 3가지를 13개 받아 광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알 속에 유기산 등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포도가 성숙기 때 다당류인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팩틸질 등이 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일부 농가들은 포도를 수확해서 저온 저장고에 넣게 되면 당도가 상승한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확 20일 전에 따게 돼서 저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다당류 등이 분해돼서 당으로 일부 전환될 수 있습니다만, 수확기가 지난 후에 수확을 해서 저온 저장고에 넣게 되면 다당류 등이 다 분해가 돼서 당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당도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가 원인 및 방지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을 개간해서 개원한 포도원은 배수가 불량한 곳이 많아 과실비대와 성숙불량 등 생리장애가 심하고, 성숙기에는 열가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토양을 포도원으로 개원 시 복토, 일항재배 등을 교육하고 권장하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가 배수가 불량한 가온에서 친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틸렌 전구 물질인 ACC가 발생해서 잎이나 열매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ACC가 잎으로 이동하면 에틸렌으로 변하여 이층을 형성시켜 낙엽이 되고 잎에 갈변 증상도 나타납니다. 열매로 이동하면 에틸렌이 과육세포를 비대시켜 열과 등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기존 포도원의 암거 배수 시설은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수중 펌프를 활용해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흰 얼룩병은 포도 착색기 이후에 발생하는데, 증상은 심초와 포도알 표면에 밀가루를 반죽하여 던져놓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흰가루병과는 전혀 다른 미생물로 부생성이 강한 2종 또는 그 이상이 포도알 조직에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불량한 외관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약재를 살포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발생 원인은 논 주위에 심겨진 포도원처럼 높은 습도와 환기가 불량한 포도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약재 대용으로 살포하는 제재에 당분 등이 포함된 경우 심하게 발생합니다. 방지 대책은 포도원 내 환기에 유의하고 습도가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당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살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생 우려 시 흰가루병에 등록된 디페노코나졸 유제를 살포하게 됩니다. 또한 꽃매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직경 2cm 미만의 미세한 방충망이 하우스 또는 비가림 시설 내 습도를 높게 하므로 꽃매미 피해의 위험성이 낮으면 방충망을 제거하도록 합니다.